네, 여러분, 이렇게 5가지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행동한다면요, 반드시 면접관에게는 비호감 인상으로 남아서 불합격을 하게 될 겁니다. 항공과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태기쌤 로이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요, 조금 제대로 갖추어진 환경에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면접 관련해서 제가 좀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로이쌤과 함께 비호감, 면접 불합격 유형, 비호감 습관 베스트 5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학생들의 지도에 보면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목소리, 억양, 그런 표정들을 내는 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또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참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지도를 받아서 습관이 되었거나 또 혼자서 그게 잘하는 거다라고 착각해서 그걸 계속해서 습관을 하다 보니 생겨버린 안 좋은 습관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저는 선물 같은 지원자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저는 배려와 친절이라는 선물로 남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를 통해 제 꿈을 이뤄나갈 자신 있는 지원자입니다. 저는 제 노력과 진심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과 행복이 됐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딱 4주 만에 본인의 완벽하게 잘못된 그 흔한 습관들을 개선하고 바꾸니까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전문적이고 차분하고 잘 들리고 진심 같은 느낌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그 5가지 안 좋은 예들을 설명해드리고 해결책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봤는데 본인이 너무 못 봐주겠어. 그럼 그 사람은 올 입시에서 그냥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인위적인 말투. 이건 일단 거의 입시생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도 똑같아요. 그들의 이유와 논점은 이래요.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린애 같고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은 그런 말투로 나오는 거죠. 자, 특히 승무원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끄듬처리입니다. 끄듬을 늘려요. 한없이 늘립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물과 같은 따뜻한 지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끄듬을 인위적으로 올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말할 때 엄마 나 이거 줘, 나 이거 줘, 이렇게 하는 어린애들의 습관입니다. 밝게 하려면요 목소리에 텐션을 넣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물과 같은 지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표정과 텐션과 발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끄듬 처리로 올려버리니까 면접관의 귀에는 어색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내에서 승무원이 기내식을 제공할 때 손님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 손님이 What the? 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네, 필요한 건 어떤 건가요?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끄듬 처리를 잘 떨어뜨리면서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답변의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끄듬이 자신도 모르게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끄듬뿐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말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끄듬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간결하고 신뢰도 높은 말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본인의 톤보다 굉장히 높은 솔톤의 목소리입니다. 사람마다 목소리는 톤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본인에게 최적화된 음계가 있는데 그게 달라요. 도레미파솔 솔. 이 솔톤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테디쌤 같은 경우에는 로이쌤보다 조금 톤이 높은 편이고 로이쌤은 저보다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음이 다 다른데 이 준비생들이 이런단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런 게 자신 있는 지원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모자란 사람이, 살짝 뭔가 부족한 사람이 말을 하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게 자신 있는 지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런 게.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 소울이 아닌 본인에게 맞는 목소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울이 아니더라도 파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근데 발성이 들어가야 돼요. 발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크게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편안하게 말하더라도 제 소리는 지금 무게 중심이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잘 들릴 거고요. 마이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발성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미소를 지으라고 하니 이런 얼굴을 내고 있죠. 반달 눈웃음이라고 하죠. 그냥 인위적인 이런 눈입니다. 과연 이뻐 보이나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제일 진짜 그냥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눈이 아프니? 어디 아파? 시력 검사해?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웃는 거는 진짜로 웃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나는 그게 보는 내가 더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불편해요. 자, 우리 스파르타 학생들은요 매일매일 미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미소 같은 경우에는 입만 째서 웃는 게 아니죠. 입꼬리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 근육, 특히 눈가, 광대 부분에 근육에 힘을 주고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요. 제가 미소 영상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웃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소는요 습관이고요. 미소만 하면 여러분들 면접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웃음을 자꾸 넣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평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답변이 있죠. 그런데 너무 내용도 없이 짧은 답변을 한다거나 혹은 상황만을 자세히 풀어내듯 설명만 하는 답변, 혹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항공과에서 이제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잘못된 속설이 답변이 짧아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답변이 짧아야 된다라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학생들이 너무 길게 한다든지 혹은 너무 답변을 못해서 듣는 교수님들이 미칠 것 같으니까 그냥 짧게 해라. 그냥 이미지랑 미소랑 목소리 보고 우리가 잠재적으로 판단을 해볼게, 너의 성장성을, 이거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저희는 인하공업 전문대학에 합격했던 모든 친구, 그리고 테리쌤이 200명 가까이 합격시켰던 모든 그 객실 승무원 친구들, 우리의 답변 길이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40초에서 50초 사이. 이걸 항공과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다소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라 적당한 시간입니다. 왜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면 다소 길게 느껴지고 지루할까요? 자, 바로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단순히 글을 읽어내듯이 답변을 말한다. 누가 말해도 재미가 없죠. 지루합니다. 집중이 안 돼요, 면접관이. 하지만 여기서 표현력을 넣어줍니다. 밝은 곳에선 밝게, 조금 어두운 내용에선 조금은 어둡게, 안타까운 부분은 확실히 안타깝다라는 감정을 드러내야죠. 그렇게 됐을 때 답변에 몰입을 할 수가 있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또 너무 짧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는 선물과 같은 지원자입니다.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면 항상 설레이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 또한 인하공업 전문대학교에서 따뜻함을 전하는 선물 같은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뭐예요? 선물 어쩌라고? 면접관이 평가를 할 때 선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승전결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건 제가 이미 영상을 한번 촬영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테디쌤이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이 답변의 텀, 머무는 시간, 멈칫하는 시간, 소위 말하면 답변을 전달하고 하죠. 그것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3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기까지 시간이 5초 이상 걸린다.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에 흐름이 끊겼는데 그 사이에 연결이 5초 이상 걸린다.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을 내뱉는데 그 마지막 문장 직전과 마지막 문장 사이가 5초 이상 걸린다. 혹은 마지막 문장이 정말 이상하게 끝내버린다. 저는 이것은 좀 반드시 피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여러분들 매일같이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저희 스파르타 학생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데일리 숙제 중에 또 2가지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감사일기입니다. 잠자기 전
본인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내가 정말 감사함을 느꼈던 작은 일이라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녹음을 하면서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절대 대본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냥 즉석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좀 더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힘든 입시 준비 과정을 또 좀 더 밝게 긍정적이게 또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즉석 답변도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뭐 만들었던 답변이라도 이 질문에서는 새롭게 그냥 즉석으로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횡설수설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강의에 대한 너무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길어서 담지 못하지만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적어도 면접관이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뽑고 싶은 지원자로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접은 시간 싸움이에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완벽하게 보여줘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답변, 좋은 미소, 좋은 애티튜드,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시너지를 더해줄 수 있는 전달력과 표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호감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5가지 습관 베스트 5 오늘 여기에서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의 수시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